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윤. 은지, 소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그냥 사랑 이야기거니 하고 봤다가 저의 인생 영화 라인에 들어선 바로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좋죠 이거. 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대체 사랑이란 뭘까? What is love? 사랑입니다. 이게 둘 다 사랑에 대이고 치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꿋꿋하게 사랑을 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대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궁금증이 일단 들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제일 들었던 포인트는 그 주인공이 이성 친구 사이인데 성애적 사랑으로 관계성을 한정짓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네. 왜냐면 물론 흥수라는 캐릭터가 게이라서 뭐 불가능의 영역으로 이미 단정 지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할 수 없었지만 네. 애초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성 간의 관계성은 항상 사랑으로 귀결됐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건 신선하고 거부감 들지도 않고 오히려 한쪽이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이성 간의 우정을 풀어낸 이런 류의 작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둘 사이가 끈끈해서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보기 좋았습니다. 영화에서 다루는 그 우정이라는 사랑이 너무나도 저는 좀 판타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현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보니까 과연 저런 우정이 실존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한테 그런 우정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의 형태에 이런 모양도 있었지 하게 되는 영화였는데 사실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성의 뭐 이런 성애적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잇고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결혼식 장면에서 미스의 백걸국걸이 나오는데 뭔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뭉클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갔다가 혼자서 막 훌쩍거리다가 나왔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점에서 영화를 좋게 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비슷하긴 한데 말해보자면 누구나 그렇듯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듯 뭔가 뻔한 것들 좀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맨스 코미디를 싫어하는 이유도 뭔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왜 돈 주고 시간 내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심리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남주와 여주가 이성적 사랑이 아닌 인간적 사랑을 보여주고 무한한 우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전 예고편만 보고 나서는 남사친과 여사친 관계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동거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모든 반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윤 씨가 그렇게 보았듯이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는 것도 몰랐었어가지고 더더욱 그냥 감독이 뭐 기획을 했던 뭐 대본을 직접 썼던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신선하고 재밌고 영화를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즐겁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성적 지향이 이성애자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이렇게 영화관 스크린에 건다는 것 자체가 좀 모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퀴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시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혐오한다고도 하고요. 네. 저도 수연 씨처럼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정말 포스터만 스치듯이 보고 가서 당연하게 이성 간의 로맨스가 메인인 스토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영화 제목도 대도시의 사랑법이니까 그런 이성적 사랑을 다루겠거니 했는데 사실 저조차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되게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영화를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됐고요. 또 영화 다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배우들이 나온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좀 찾아봤었는데 네. 영화 소개를 할 때 성소수자, 퀴어, 게이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 영화의 핵심 같은 소재인데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걸 보고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약간 한국인은 남일에 관심이 많고 말얹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퀴어로 살아가는 것만큼 또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이 한국 영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예고편을 그런 식으로 구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대놓고 이거 퀴어 영화다라고 하면 퀴어 프렌들리한 이들만 이들의 이야기를 보러 올 테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 저도 은지 씨 말에 동의하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대놓고 퀴어 영화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영화 자체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영화의 내용은 온전하게 홍보하지 못하는 게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대본 보니까 저를 분탕 정도로 말씀 뭐 그러는데 아무튼 네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싫어요. 갑자기요? 황당하네요. 그니까요. 갑자기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들으시기에 갑작스럽고 생뚱맞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냥 이 말만큼 대한민국이 싫다는 말만큼 제 진정성을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퀴어들을 싫어하고 거부감이 든다고 하고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로는 늘 약간 야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포장하잖아요. 근데 뭐 퀴어들이 서로 사랑한다 해서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쵸. 뭐가 그리 아무튼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성애자들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막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너 이성애자야? 라고 막 굳이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성애만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비롯돼서 그래서 이제 너 동성애자야? 이러면서 이상하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지만 절대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이 한 문장으로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할 수 없는 사랑을 멋대로 재단하고 자기 주관대로만 구분하며 배타적으로 사고하는 것. 좀 그냥 사랑했다는데 그냥 뭔들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요. 사 빠져야. 그럼요. 그러면 영화를 홍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알리는 방식 자체가 좀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거대한 반항 아닌가. 반항. 네. 약간 이 예고편을 그냥 이거 김고은이 말아주는 로코?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알고 보니 김고은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청춘이었고 남사친은 게이였다는 스토리. 실제로 이 영화 볼 때 제 좌측에 앉으신 모녀분들이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 보시면서 그냥 시끄럽게 계속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반응을 육성으로 내뱉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순한 맛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근데 그냥 저는 그게 쇼킹하셨나 보다. 그냥 영화 보는데 너무 시끄럽길래 좀 짜증났어요. 반응이 뭐가 됐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예고편에 유튜브 댓글로 이거 보지 마세요. 소설 원작인데 퀴어 얘기 나와요. 남주가 게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스포하면서 혐오 조장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진짜 그냥 확 싫어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보거나 뭐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댓글도 있으면 깔쌈하게 댓글 신고해드렸습니다. 신고하는 운동가기실까지? 그럼요. 야, 네. 이 소설 원작 드라마가 TV에서 이제 방영을 했죠 이미. 네. 이 예고편에서 퀴어 소재를 대놓고 드러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나? 특정 단체가 이 예고 상영 금지를 주장해서 실제로 예고편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마케팅 방식이 마케팅이면서도 생존법이었겠구나 싶어서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생존법이냐는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아직은 나아가야 할 길이 길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소수의 이야기에 다수가 관심 가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다수가 소수를 배척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알지 못해서 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작품들이 많아져서 다양한 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곧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녹아드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아까 상현 씨가 했던 말들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사랑에 정상이 있는지 다수가 취하는 이성애만 정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은 정답이 없는 거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정 하나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하이 감정들이 있고 이는 사람들에게 제각각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사랑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선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쵸. 제가
제가 할 답변을 들으면 상윤 씨가 웃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쓰면서 사실 조롱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일단 저는 범법 행위만 아니면 모두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의 형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정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사랑할 땐 누구나 비정상이 되지 않나. 사체녀. 네, 사랑에 빠지면 원래 하지 않았던 짓까지 하게 되잖아요. 애공.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최악이 된다. 어머. 라는 느낌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기에 나쁘든- 따라 다르죠 뭐. 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니까. 사 빠져야 하니까. 에. 딱 은지 씨다운 답변이네요. 추상적인 사랑을 상대적인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짓는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에 사랑의 정상은 없고 오히려 은지 씨 말대로 모두가 다 비정상일 수 있어요. 요. 사랑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소에 안 하던 짓까지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왜요? 그러세요? 그렇기에 네. 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네가 불편한 게 이상한 거다. 우린 이상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뿐이다. 이런 일상적인 사랑을 그려내는 게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현실에서는 다수가 하는 형태만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내가 정상성의 범주 안에 들게 되면 안심하고 정상성에 들지 못한 이들을 비정상이라 비난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런 장면들이 몇 보였는데 퀴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호의 부스에서 퀴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게이인 흥수를 비난하는 지석까지 아직은 현실은 다수가 속해 있는 이성애가 정상성이라고 규정하고 그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게이라는 단어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전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극 중에서도 굉장히 농담처럼 야 너 개 같대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대놓고 아까 수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놓고 이성애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이제 게이 동성애자들에게는 막 대놓고 게이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참 보면서 그냥 상대의 성 정체성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었어요. 그 남의 성 정체성을 알아서 내가 뭐 어떻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쵸. 맞아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연애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 굳이 묻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농담이나 뭐 부정적인 조롱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좀 굉장히 불편했고 또 이런 거를 조롱으로 쓰는 게 나는 게이가 아니니까 정상이라는 좀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너 이성애자야? 남자한테 너 여자 좋아해? 여자한테 너 남자 좋아해? 이렇게 안 묻잖아요. 이성애가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뭐 그냥 당연히 이성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애인이 선물해줬어? 오. 네, 이런 오. 식으로 물어보곤 하거든요. 오. 네. 물론 제가 아는 이미 성 정체성을 아는 친구들한테는 뭐 남자친구가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다양한 선택지를 좀 열어두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세심한 물음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인권위원회 들어가셔야겠는데요. 아, 그래요? 방금 소영 씨가 말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제이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게이 같다라고 조롱을 맞아요. 하잖아요. 거기에서 제이가 하는 대사가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냐고 하지 말고 그냥 쟤한테는 그게 목숨 같나 보다 하세요. 라고 하는데 게이든 게이가 아니든 간에 끊임없이 본인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그 말이 절박하게 와닿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매력 중 하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그 불완전성이 각각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주는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뭔가 그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이는 안정적이고 다정한 연애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맞아요. 그리고 돈만 보내줄 뿐 제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그 제이 부모님이. 흥수도 본인 자체를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숨기게 되고 이런 결핍 때문에 흥수는 언제나 약간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결핍이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확실히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덕분에 캐릭터는 굉장히 더 입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덧붙이자면 제이는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한 캐릭터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나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차별을 받았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약간 반항 심리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도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제이가 이렇게 꾸준하게 똥차만 만나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제이의 연애 방식에 있어서 결핍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욕에는 본인의 결핍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계속해서 자유롭고 쿨한 사랑을 외치는 제이야말로 안정적인 사랑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부모님이 주는 사랑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제이와 마찬가지로 흥수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결핍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엄마에게도 이걸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이에게 게임을 들켰을 때 네가 너인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처럼 살아가는 제이를 보면서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흥수가 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힌 날에 엄마가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엄마도 사실 흥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뜻해졌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 그리고 지금 은지랑 소연 씨랑 사양현 씨가 두 인물의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인물 모두 다 봤을 때 각자의 결핍을 가지고 만나서 우정이라는 사랑을 쌓아가는 과정을 영화에서 보여줬어요. 성적 지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를 구원해주면서 내가 나인 채로 있어도 충분하다는 사실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 서로가 서로의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마지막에 제이는 안정적인 사랑과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냈고 흥수는 보호 필름 없이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보면서 미스의 그 백걸굿걸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서 정말 좀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우정이 결혼 이후로도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저는 평소에 영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지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란 무엇이고 이 대도시라는 공간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오이. 대도시는 우리나라의 야경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경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불빛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멀리서만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익명성과 다채로운 다양성이 야경의 아름다움 뒤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도시는 종종 외로움과 고독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려한 불빛 아래 그들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소외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다수가 하는 사랑만이 정말 정석인 것 같고 소수의 사랑이나 형태, 방식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괜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영화 제목에 딱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 씨가 말하는 야경은 주로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죠. 네. 이런 특히 한국에 있는 도시 공간들은 좀 남에게 정조차 나눠줄 여유는 없는데 관심만 너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 중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냥 가십거리로만 활용하려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때문에 뭔가 스스로 움츠러드는 인물들을 보면 이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대도시 서울의 이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라는 공간은 나답게 살아가기 참 어려운 곳이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각자가 외롭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사랑을 통해 나도 상대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바로 대도시의 사랑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화 제목과 연결해서 다시 보면 그냥 좀 막연히 슬퍼지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러한 거대한 대도시조차 소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국 이 광활한 도시 속에서도 소수자들은 소수자들끼리만 연대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까? 영화는 이성애자인 제이와 동성애자인 흥수의 연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대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공간인 만큼 연대의 가능성과 진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이 대도시
라는 워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각자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지만 비슷한 걸 느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영화에서는 대도시 속에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소수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다수가 정한 길을 걷지 않았을 뿐 우리랑 별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영화에서 우리가 공감되는 장면이 여럿이었던 것도 이런 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랑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계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에 맞서는 많은 혐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혐오에 맞서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법, 사랑 앞에 당당하고 내가 나인 게 약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목이 대도시의 사랑이 아니라 대도시의 사랑법인 것 같습니다. How to Love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렇게 좋은 영화 그걸 많이 보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장면이나 그럼 대사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 정말 좋은 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아까 은지 씨가 가볍게 언급했던 그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지인은 노래 안 부르면서 아래 대사 열과 성을 다 읽으시길 하는 게 진짜 뻔뻔하시네요. 아무튼 그 거기서 제이가 말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네. 제가 회식 장소에서 맞아요. 거기서 막 게이 같은 게 뭔데요? 게이가 어때서요? 게이면 어때서요? 어색해지기 싫어서 화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소한 거에 목숨 가냐고 하지 마시고 좀 그냥 쟤한텐 그게 목숨 갔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좋죠. 이걸 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이 우리 모두 각자 지키는 소신이 있잖아요. 네. 그 소신이 거대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매일 아침 꼭 챙겨 먹는 게 아침밥 챙겨 먹는 게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사람에겐 목숨보다 소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감히 뭔데 타인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나?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게 목숨 같나 보다 이렇게 쿨하게 넘기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명대사이자 공감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게이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지, 그게 누군가에겐 인생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를 가볍게 여기고 장난이라고 치부하는 게 싫었는데 제이의 말 한마디로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장점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단점이나 결핍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흠이나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특히 제이는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단단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제이는 그 기준을 자기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흥수한테도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가 전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흥수가 마지막에 이 대사를 조금 인용을 해서 내가 나인 채로 충분하다는 걸 알려준 내 20대의 외장하드 잘 가라 제이야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게 제이의 특성이 상대에게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이가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저도 이 대사를 골랐는데요. 이 대사가 이 영화를 이렇게 뚫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너인 게 네 약점이 될 수 없으니 너답게 너로 살아가라는 말이잖아요. 네.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 공감했던 대사 하나 더 말하자면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보고 싶다는 참 명확해 인데요. 네. 사실 사랑해란 말이 특히 연애 관계에서는 그냥 그 말을 할 때가 돼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기준이란 게 없잖아요. 언제부터는 사랑이고 언제부터는 사랑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각자 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서 내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은데 보고 싶다는 말은 그냥 지금 당장 너를 보고 싶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감정에 충실하겠다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분 다 말씀하신 것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네.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였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최애 대사는 한 줄 평에 남겨놨기 때문에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8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 한 줄 평 사연 가져볼게요. 상윤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게 대사 중 하나로 가져왔는데요. 겁없이 부딪히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게 너야
세상에 겁없이 부딪히고 이에 산산이 부서져야만 지킬 수 있는 사랑과 삶.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그게 대도시를 살아나가는 이들의 사랑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대사 그대로 인용하면서 남겨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대사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경찰서에서 제이랑 흥수랑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상해? 아니 전혀 이 대사입니다.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던 진짜 탑 넘버 원 대사인데 동시에 이 영화 정체성을 꿰뚫는 저도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하다는 건 정말 이상한 사회적 잣대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자꾸 제이와 흥수가 본인들을 스스로 검열하고 갉아먹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서로에게 내뱉고 아니라고 서로에게 인정을 하는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인정할 수 있게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게 만드는 멋진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대사를 좀 인용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진국인 것 같아서 내가 나인 채로 충분하다는 걸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남겼는데요.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거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보호 필름을 떼고 나로서 사랑하면서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대사가 다들 진짜 또 너무 좋으셨나 봐요. 다들 네. 대사를 맞아요. 인용을 많이 하셨네. 네. 정말 이거는 안 보신 분들한테 저는 강추드리고 싶은 영화라서 또 볼 의향도 있어요. 다들 또 볼 의향 있으신가요? OTT로 네. 나오면. OTT로 저도. 나오면? 저도. 좋습니다. 이번 8회차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9회차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